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여우 같은 동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잘 나가는지 과장급 직함에 월 급여도 꽤 많은 것 같아서요.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회사에 다니는 저에 비하면 동서는 꽤 잘나 보이고 뭐든지 자신감에 차 보이는 여성이었죠. 그런 동서가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서와는 달리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제 의사 표현도 제때 잘할 줄도 몰라서 손해를 많이 보는 타입이었거든요. 동서처럼 시원시원한 성격에 뒤끝도 없어 보이면 얼마나 정신건강에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바보같이 뒷북치고 혼자서 끙끙 앓기만 하고 뒤끝이 많은 여자였어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온화하고 좋으신 분들이세요. 두 분 사이도 좋으신 편이었고 아버님도 엄청 가정적이셨던지라 이제껏 집과 가족들밖에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탓인지 남편도 순한 사람이었어요. 큰 돈을 벌어오진 않았어도 제게는 부족함이 없는 남편입니다. 단지 장남이라는 책임감도 강해서 시부모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뛰어갑니다. 뭐 당연한 일입니다만 차남이 서방님과 비교해보면 정반대였거든요. 서방님은 무조건 자기 일이 우선이었고 남편에게 떠맡기곤 했어요. 그런 서방님이 어느 순간에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이 시댁 문턱이 닳도록 자주 드나들었어요. 시댁 제사며 시부모님의 생신일에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어요. 저야 그런 동서가 좋았어요. 나쁠 게 없었죠. 그랬으니 시부모님은 동서를 아주 이뻐하셨어요. 싹싹하고 자주 시댁에 들러서 시부모님께 선물도 하고 자주 챙기는 며느리가 왜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리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동서가 서방님과 함께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랬다네요. 아버님, 좋은 소식 있어요. 좋은 소식? 그게 뭔데 그러냐? 제 친구 중에 토지개발 관련 쪽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한 명 있는데요. 지금 아버님이 갖고 계신 땅이 개발이 된다고 했어요. 이건 몇 사람만 아는 비밀인데요, 아버님. 그 옆에 있는 땅도 지금 사놓으시면 나중에 시세 차익을 엄청 받고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버님이 다른 땅을 다 파신 돈으로 똘똘한 땅에다가 투자하세요. 그리고 서방님도 한마디 더 거들더랍니다. 저도 따로 임장을 가서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다 알아봤는데요. 맞아요, 아버지. 그러니까요. 아버지도 이참에 쓸모없는 땅을 다 팔고 그 돈으로 그 땅을 사두세요. 그리고 아버지, 이게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요. 그냥 형이나 형수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방님과 동서는 저와 남편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조용히 땅을 팔고 다시 개발 호세 인근에 있는 땅을 산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으니까 내가 땅을 팔아서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그 땅을 사봐라. 아버님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돈만 묵혀 있을 뿐 하나도 개발이 안 되어 시세가 별 볼 일 없던 땅을 파셨어요. 그 돈이 대충 잡아도 10억 가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현금으로 동서에게 주면서 그러셨대요. 내가 이 돈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적당한 땅을 사둬라. 서방님은 일이 바빠서 땅 보러 다닐 시간이 없었지만 동서는 새로 사려던 지역의 땅에 관심이 많은 탓에 알아서 매입하라고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 후에 아버님이 저와 남편을 불러서 땅판도 10억을 동서에게 준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남편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버님께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10억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싹 다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자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걱정 마라. 어차피 판 땅도 언젠가는 처분을 해야 할 형편이었다. 마침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곳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물론 아버님의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도 좀 찝찝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어려운 일라서 하셨을 거라고 믿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 수개월이 지났어요. 갑자기 아버님이 급히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동서네와 저희 가족들 모두가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시다며 안방에 누워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어려운 부탁인 줄 안다만
딱히 너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구나. 아버님, 말씀하세요. 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 저희 모두가 놀라고 말았어요. 그렇게도 총명하신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말인데 막상 네 어머니가 치매라고 하니까 나도 겁이 난다. 그네 너도 회사를 항상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았니?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냐? 아버님의 말씀에 솔직히 화가 났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어머니 치매 치료를 위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란 말씀이세요? 그래, 너도 치매 시어머니를 돌보기를 싫을 줄 안다만 난 혼자서 자신이 없다. 이번 기회에 함께 살면서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참 고맙겠다. 그 말에 동생 얼굴이 순간 밝아졌더라고요. 이게 웬 떡이냐? 형님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으니 웬 횡재냐 싶은 얼굴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장남 며느리란 이유만으로 회사도 그만두면서까지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저와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잠시 침묵이 흐르자 그 얄미운 동서가 한마디 했어요. 형님, 어떻게 해요? 제가 어머니를 모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기 아깝네요.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말했어요. 동서는 아버님한테서 땅판도 10억이나 받았으면서 그러나? 10억이요, 형님? 그건 아버님이 저를 주신 게 아니라 땅을 사라고 주신 돈이에요. 그게 그거 아닌가? 돈 10억을 꿀꺽 했으면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는 못 모신다, 이건가? 요새 장남이 무조건 부모님 부양한다는 법이라도 있으면 말해보게. 그렇게 문턱이 닳도록 여기에 드나들었으면서 정작 어머니가 치매라니까 나한테 미루는 건가? 그러자 동서가 당황해하며 저에게 되돌았어요. 형님, 아버님이 좋은 땅을 사라고 주신 돈이지 저한테 주신 돈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버님? 그러자 아버님이 또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그건 작은애 말이 맞다. 그냥 준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작은애도 그 땅을 아직 살 생각이 아니면 다시 돌려주거라. 그러자 갑작스런 아버님의 말씀에 놀라서 동서가 그랬어요. 아버님, 그쪽에 소문이 이미 다 났는지 어쨌는지 매물이 없어서 못 사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냐? 그러면 큰애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더 한가할 테니까 그 10억을 큰애한테 넘겨라. 네? 10억이나 되는 돈을 형님한테 넘기라고요? 어째서 동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거슬렸어요. 동서는 10억이나 되는 돈을 받아도 괜찮고 난 안 된다는 건가? 그러자 동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작은 돈도 아니고 한번 맡겨주셨으면 끝까지 맡겨주셔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버님이 또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네가 큰애 대신에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랑 함께 살면서 네 시어머니 치매 치료를 돕겠냐? 어차피 지금까지 땅도 못 사고 있는 걸 보면 네가 회사를 보느라 평일에는 시간을 못 내서 타이밍을 못 잡는 것 아니냐. 어떡할래? 10억을 큰애한테 넘길래? 아니면 치매 시어머니를 모실래? 동서는 기획이 다 틀어져 버렸다는 표정으로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그동안 시댁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 노릇을 자처하더니 막상 치매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겠죠. 전 아버님이 동서의 속셈을 다 꿰뚫고 있었어요. 동서가 아버님의 돈을 탐을 내서 땅을 팔게 했던 겁니다. 그 돈으로 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로 속여서 그 돈을 수중에 넣어서 여기저기 투자할 생각이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를 적당히 대가며 야금야금 차지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동서의 얼굴 표정을 보니 완전히 망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던데 이미 아버님께 받은 10억을 회쳐서 먹었더라고요. 그래도 돈 10억을 대놓고 돌려달라는 아버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버님 가까이서 살 판이고 거기에다 회사까지 그만두라고 요구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동서는 잘못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는지 10억이란 돈을 다시 들고 아버님과 제게 왔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형님, 여기 돈 10억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돈 들고 오느라 수고했네. 그러자 동서가 제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형님이 회사도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죠? 그러자 아버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이 나뿐이냐? 그런데 다행히도 네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이 오진으로 판명이 났다. 그래서 합가할 이유도 없게 되었지 뭐냐. 그러자 동생은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아버님께 화를 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란 말씀이세요?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제가 이 돈을 다시 마련하느라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요. 아파트 담보대출에다 신용대출에다가 카드대출에다가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버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땅 사라고 준 돈이지 네 마음대로 쓰라고 준 돈인 줄 알았냐? 어따 대고 감히 시부모를 속이고 돈을 가져갔으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냐? 그리고 그때 안방문을 열고 시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동서에게 그러셨어요. 차라리 네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빌려줬을 거다. 그런데 시부모를 사기를 쳐서 뺏어가고 일을 했다니 기가 막힌다. 그때서야 자초지종을 알게 된 서방님도 동서와 이혼을 한 해 만에 날렸어요. 동서는 저와 시부모님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사기를 쳤었는데 차일 빌당을 샀다는 소식을 미루는 동서가 수상쩍어서 제가 뒷조사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뜬금없이 서방님 몰래 통카게도 꼬마 빌딩을 짓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의 돈 10억을 이용해서 잘 쓴 다음에 돌려줄 생각이었다는데 그 말을 어찌 믿겠냐고요. 손바닥이 풀이 나도록 빌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래도 꼬마 빌딩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은 죽기보다 싫었던 모양이었어요. 무리하게 돈 10억을 빼내느라 아파트 담보를 만땅으로 잡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손해를 엄청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꼬마 빌딩을 인수했어요. 저는 그 꼬마 빌딩을 인수하는 자금을 당당하게 시부모님께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은 철딱선이 없는 동서 때문에 빚더미에 남게 된 서방님을 구하고자 제게 돈을 빌려주셨어요. 시부모님은 당분간 동서에게 근신하라며 시댁 출입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땅들도 침 흘리지 말라며 장남 이인을 줄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는 완전히 쪽박 신세가 되었어요. 저는 뭐 하는 것도 없었는데 속없고 욕심만 가득 찼던 동서 탓에 가만히 앉아서 꼬마 빌딩도 생기고 장래 아버님 땅을 남편 땅으로 찜해버렸네요. 동서야, 참 고맙다. 네가 앞으로 백날 여시짓을 해도 아버님이랑 어머니가 믿어주시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잘하지 그랬니? 여기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